군집 드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원격으로 통제하는 이 언맨드 에리얼 비이컬을 현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재난 대응, 감시 정찰 등에서 이런 초소형 드론을 실제 인간이 조정을 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다수의 초소형 드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떻게 해서 잘 융합하여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인간이 직접 이렇게 보이시는 초소형 드론들을 직접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매뉴얼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간 대신에 AI를 사전에 학습을 하여 이 다수의 드론들의 정보를 이 중앙에 있는 AI가 정보를 융합하고 활용해서 각 에이전트, 즉 각 초소형 드론한테 최적의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델 개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수한 프레디터 프레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설계를 했고요. 이 프레디터 프레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 즉 먹이가 있으면 포식자의 목적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도망치고 있는 피식자 프레이를 찾아서 요격 또는 추적해서 부딪혀서 충돌을 시키는 것이고, 이 프레이, 즉 먹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포식자들을 어떻게 잘 회피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지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AI 에이전트, 즉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실제 세계를 잘 모방한 이렇게 가상의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이 중앙에서 통제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한 이 중앙 네트워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멀티 에이전트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인코더 네트워크는 현재 있는 에이전트들의 각 옵저베이션을 인풋으로 받아서 각 에이전트의 옵저베이션의 정보들을 잘 융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 옵저베이션 정보를 이 디코더 네트워크, 즉 최종적으로 에이전트의 옵저베이션이 들어갔을 때 이 에이전트가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이 액션들을 이렇게 아웃풋해주는 이런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이 수식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최종 로스 수식이겠고요. 결국에 이 인코더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른 프레디터, 서로 다른 에이전트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보를 교환해서 정보를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디코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게 된 이 융합된 정보를 활용해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최적의 어떤 판단들을 내려야 될지를 아웃풋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이 디센트럴라이즈 엑세큐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이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의 이 옵저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 인코더와 디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액션, 즉 각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인코더 네트워크, 즉 이 멀티 에이전트 트랜스포머의 매우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에이전트 각각의 옵저베이션이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정보 교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이 된 이 네트워크를 실제 리얼월드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환경에서는 프레디터나 프레이가 요격을 당하든 통신 에러 때문에 접속이 끊겼을 시에도 결국에 오토 리그레시브, 즉 인풋 차원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프레디터 프레이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중앙 제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 통해 학습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어떠한 M계의 프레디터 또는 N계의 프레이에 대해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은 직접 이 시뮬레이션 된 이 환경에서의 하나의 학습된 모델이 이 다양한, 즉 4개의 프레디터와 2개의 프레이 또는 2개의 프레디터와 1개의 프레이에 대해서도 최적의 의사결정들을 내려주는지
실험한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학습이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 케이스에 대해서도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디센트럴라이즈 엑세큐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즉 이 리얼월드 인바이러먼트에 직접적인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이지 플라이 2.1이라는 굉장히 작은 이 초소형 드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로스2 이 미들웨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저희 실험은 실내 다중 드론 군집 환경에서 수행하고 있고, 사용한 기체는 크레이지플라이 2.1 초소형 쿼드로터로 크기가 작고 매우 가벼워서 실내 실험에 적합하여 다수 기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의 위치 추정을 하기 위해서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 공간에 총 4대의 라이트하우스를 배치하여 각 드론의 3차원 위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 데이터는 메인 PC로 전달되게 됩니다. 메인 PC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각 드론의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 제어 명령을 계산합니다. PC와 드론 간의 통신은 크레이지 레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크레이지 레디오는 PC와 USB로 연결되어 각 드론과 2.4GHz 무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전체 구조는 모션 캡처, 드론, 무선 통신, 메인 PC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저희 프레이 앤 프레데터, 즉 먹이와 포식자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포식자 드론은 여러 대의 협력 에이전트이고, 먹이 드론은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실험에서는 드론의 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1대2에서 4대2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나리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포식자의 드론들은 협력하여 제한된 공간 안에서 먹이를 빠르고 안정적인 포획을 하게 되고, 먹이 드론은 가능한 오래 생존하는 것이 회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험은 선택된 드론들이 이륙 후 호버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이후 각 드론은 역할에 따라서 자율 제어가 수행되고, 포식자는 추적 전략을, 먹이는 회피 전략을 수행합니다. 포식자는 먹이에 충분히 접근하면 포획으로 판정하여 이를 자동 착륙하게 되어 모든 먹이가 포획되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즉 이 실험은 단순한 다중 드론 비행이 아니라 다중 에이전트 강학습이 실제 비행 환경에 적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해당 드론은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AI 드론입니다. 쿼드콥터 형태의 가장 흔한 드론으로 최대 이력 중량은 약 4kg, 그리고 휠베이스는 약 650mm 정도의 소형 3종에 해당하는 드론입니다. 기체에는 뎁스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센서, VLM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소형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체의 소형 기체 한 개로 아주 작은 컴퓨터밖에 운용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도 상당한 용량의 VLM 모델을 온디바이스의 형태로 구동한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큰 VLM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선 상당한 용량의 서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였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작은 형태의 드론에서도 이러한 큰 모델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놀라운 연구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쿼드콥터의 한계로 인해 이 기체의 최대 운용 가능한 비행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상당히 짧은 축에 속하는데요. 저희는 이후에 다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한 두 번째 기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멀티콥터 플랫폼을 벗어나 VTOL 기체의 플랫폼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VTOL 기체는 2종 무인 수직 이착륙기에 해당하는 중형급 드론으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VTOL, 즉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착륙 시에는 멀티콥터 모드로 수직 비행을 하며 이후 적정 고도에서 트랜지션 과정을 통해 5초간의 변신을 거쳐 고정익 모드로 전환됩니다.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으며 도심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기체 대비 증가한 페이로드를 바탕으로 더 높은 성능의 컴퓨터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더 큰 규모의 VLM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쿼드콥터 기반 AI 드론에서는 약 20분 수준 비행에 그쳤지만 VTOL 형태를 적용하며 비행 가능 시간을 약 60분 이상으로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성능의 연산 시스템을 구동하며 달성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한 비행 시간 덕분에 한 번의 비행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크게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진전 속도 또한 기존 대비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드론이나 VTOL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사람이 가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각 기체마다 사람의 조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조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항공기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얻은 정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은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AI입니다. 기존 AI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언어 기반의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시각 정보를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AI가 복잡한 상황을 해석하여 다양한 태스크를 유연하게 수행하는 발판이 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VTOL에 적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상황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기체의 RGBD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읽어 주변 환경을 분석한 뒤 구체적인 자연어로 설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정확한 상황인식은 조종사의 오판을 줄이고 기체가 스스로 안전한 경로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BLM이 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한다면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정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에서 각 픽셀이 어떤 객체에 속하는지를 구분해서 영역 단위로 나누는 그런 기술입니다. 단순히 객체의 위치를 찾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형태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VRM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세그멘테이션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저희는 기체가 운항하며 얻은 시각 정보를 기체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에 집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서버가 필요했던 고성능 모델을 경량화 기술을 통해 VTOL 내부의 작은 기기에서도 완벽하게 가동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이 끊기거나 서버에 접근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기체 스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양한 무인 항공기들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한 기체에 한 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 제어형으로 여러 대의 무인 항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서는 VTOL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정보를 AI 모델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얻어낸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해당 시각 정보를 자연어 형태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성능의 비전 랭귀지 모델을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실시간 추론은 즉각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VTOL이 잘 날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얻어낸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차나 나무와 같은 모델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상에 나와 있는 저 네모난 박스들은 해당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